영국은 1차 세계대전에서 세계 최초의 전차 마크 1을 선보입니다. 전쟁에서 전차의 유용성을 깨달은 영국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전차 운용 개념을 개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보병전차와 순항전차를 혼합하여 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방어력을 가진 보병전차가 적의 진지를 뚫는 역할을 하고 순항전차는 이렇게 뚫린 돌파구를 우수한 기동력으로 빠르게 침투하여 적의 후방을 교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차 운용 개념을 가진 영국은 2차 대전이 발발하자 프랑스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였지만 독일군의 전차에 밀려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보병전차는 방어력은 좋았지만 기동력과 화력이 부족했고 순항전차는 기동력은 좋았지만 방어력이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영국 전차는 실제 전투에서 각각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부각되었던 것입니다. 패배를 거듭하던 영국군은 결국 프랑스의 덩케르크까지 밀리게 되었고 모든 장비와 무기를 남겨둔 채로 병력만 겨우 빠져나오게 됩니다. 전차가 부족했던 영국은 미국의 셔먼 전차를 지원받아 전쟁을 치루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영국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영국군 지휘부는 그들의 자존심을 회복할 새로운 전차를 개발하기로 하였으며 목표는 독일군의 6호 전차 티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차에 요구된 성능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티거의 88mm 포를 견딜 수 있는 장갑, 보병 지원을 겸할 수 있는 고성능의 자격탄 발사 가능, 대전차 지뢰에 대한 방호력, 쉬운 정비성, 우수한 야지 기동 능력입니다. 이 새로운 전차 A41은 1943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1945년 드디어 완성되어 센츄리온이란 이름을 갖게 됩니다. 처음 생산된 센츄리온은 중량 47톤, 전면 장갑 120mm, 최고 속도 37km, 76.2mm 17파운드 포로 무장하였습니다. 스피파이어 전투기의 엔진을 개조한 미티어 엔진을 장착하여 550마력의 힘을 낼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포탑 링을 넓게 만들어 이후 보다 큰 주포를 장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두었습니다. 센츄리온은 보병전차나 순항전차의 이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전차였지만 영국군은 기존의 전차 분류 방식에 얽매여 센츄리온은 초창기 중순항 전차라고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센츄리온의 개발이 완료되고 시제 차량 6대가 나오게 되자 영국은 이 새로운 전차의 성능을 실험하기 위해 서둘러 독일로 전차를 보냅니다. LST 상륙함에 실린 센츄리온은 벨기에에 도착하여 그곳에서부터 독일까지 650km의 거리를 자력으로 이동하며 주행 능력을 테스트하였고 1945년 5월 드디어 독일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독일은 항복 선언을 하여 전쟁은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당시 영국군 전차병들은 이 우수한 전차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나오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센츄리온이 비운의 전차로 그냥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당시 최고의 성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 중 사용되었던 기존의 전차들을 빠르게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센츄리온은 차체 공간에 여유가 있어 지속적인 개량 버전이 나오게 되는데 그중 특이할 만한 형식은 마크 3입니다. 마크 3는 기존 76.2mm 17파운드 포를 83.4mm 20파운드 포로 교체하였는데 이 포는 독일의 88mm 포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위력은 미군의 90mm 포보다 더 우수했습니다. 원거리 명중률도 매우 뛰어나 3.6km의 거리에서도 목표물 명중이 가능했고 엔진 출력도 550마력에서 630마력으로 향상되었으며 주포 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이동간 사격도 가능했습니다. 센츄리온 마크 3는 원래 600대 정도가 생산될 계획이었으나 성능이 매우 뛰어나서 2800대 이상 생산됩니다. 마크 7은 대형 연료 탱크를 새로 장착해서 차체가 더욱 커졌습니다. 사실 센츄리온은 연비가 좋지 않아서 458리터의 연료를 주입하면 102km를 주행할 수 있었으나 더 커진 연료 탱크 덕분에 1037리터를 주입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190km를 주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크 9은 서방 전차로는 최초로 105mm포를 장착한 버전입니다. 영국은 소련의 신형전차 T-54의 방어력이 뛰어나 기존 83.4mm 20파운드 포로는 장갑을 뚫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1959년 105mm 전차포인 L7A1을 탑재합니다. 이 전차포는 사거리와 명중률, 관통력 모든 면에서 만족할 만한 성능을 발휘했으며 이후 서방 측의 표준 전차포로 인정받게 됩니다. 마크 9의 또 하나의 특징은 12.7mm 동축 기관총인데 여기에서 발사되는 예방탄은 목표물에 명중하면 연기가 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포를 발사하기 전에 먼저 이 기관총을 쏘아서 명중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주포를 쏘아 탄의 낭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센츄리온은 너무 늦게 개발되어서 2차 대전에 투입되지는 않았지만 5년 후에 발발한 한국전쟁에는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여 한창 북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센츄리온이 상대할 T-34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로 보병의 화력지원용으로 이용되었는데 지형이 험준한 우리나라의 지형도 잘 극복하여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센츄리온이 본격적으로 실전에 투입된 것은 중동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1, 2차 중동 전쟁에서 미국의 셔먼 전차를 이용했는데 주변국들의 전차를 기존 T-34에서 T-54로 교체하게 되면서 보다 강력한 성능을 가진 전차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바로 센츄리온입니다. 하지만 도입 초기 센츄리온은 이스라엘에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1964년 골란 고원에서 발생한 시리아와의 전차 포격전에서 처음으로 투입되었는데 센츄리온은 89발의 포탄을 발사했지만 단 한 발도 명중탄을 날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센츄리온의 가솔린 엔진은 뜨거운 사막 환경에서 쉽게 가열되어 화재가 발생하곤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차병들은 신뢰성이 우수한 셔먼 전차 부대에 배치되기를 원했고 센츄리온 부대에 배치되면 매우 실망하였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센츄리온에 대한 비난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격 조준 장치를 개선하여 사망에서의 원거리 조준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차병들의 훈련을 강화하여 사격수를 향상시키고 엄격한 정비 규정을 만들어서 정비 불량으로 인한 운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센츄리온은 1967년 3차 중동 전쟁에서 빛나는 활약을 보여줍니다. 이집트의 T-55 전차는 센츄리온의 압도적인 공격력에 괴멸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3차 중동전이 끝난 후 센츄리온은 다시 한번 대대적인 개량에 착수합니다. 우선 출력과 연비가 좋지 않았던 기존 가솔린 엔진을 디젤 엔진으로 교체했는데 이 엔진은 이스라엘 군이 보유하고 있었던 M48 전차에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연비가 우수하고 화재의 위험성도 적었으며 정비성도 좋았습니다. 1973년 발발한 4차 중동 전쟁에서도 센츄리온은 맹활약합니다. 골란 고원에서 시리아군은 신형 전차인 T-62를 앞세우고 압도적인 숫자로 이스라엘군을 밀어붙였지만 센츄리온을 주축으로 한 이스라엘의 전차 부대는 이들을 모두 막아냈습니다. 당시 센츄리온은 미국의 M48 전차보다 방어력에서는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센츄리온에 대한 개량은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기관총을 증설하고 60mm 박격포도 장착하였으며 레이저 거리 측정기와 탄도 계산기를 도입하여 명중률도 더욱 향상시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반응 장갑을 실용화하여 전차의 방어력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킵니다. 이러한 센츄리온은 1982년 레바논 분쟁에도 투입되었으며 1990년대 신형 전차인 메르카바로 교체되기 전까지 수많은 전투에서 맹활약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센츄리온을 전차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장갑차로도 개조하여 사용했습니다. 나그마운이라 불린 이 장갑차는 센츄리온에서 주포를 떼어내고 여기에 장갑을 보강하여 장갑차로 만든 것인데 방어력이 약한 기존의 M113 장갑차와는 달리 RPG-7에 대한 방호력을 갖추고 있어
시가전을 많이 치르는 이스라엘군에게 애용되었습니다. 센츄리온은 우수한 성능으로 처음 개발과 달리 총 4,400대 이상 생산되었으며 12개의 나라에 수출되었고, 특히 이스라엘에서 센츄리온은 수많은 전투에 투입되어 주변의 아랍 국가들을 상대로 나라를 지켜내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국 전차의 자존심, 센츄리온이었습니다.